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을 강의하는 이주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크럼 실행 및 통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은 스크럼 실행, 2. 스크럼 통제 및 일정 관리, 3. 스크럼 실행 및 통제 실습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째, 스크럼 실행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크럼 통제 및 일정 관리 방법을 이해하겠습니다. 셋째, 스크럼 실행 및 통제 방법에 대하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스크럼은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때 선수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그 가운데에 넣어진 공을 발로 빼앗는 대형을 스크럼이라고 말했습니다. 럭비 경기에서도 팀을 이루며 힘을 겨루는 것처럼 이 IT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스크럼은 팀을 이루고 팀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려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스크럼은 프로젝트 전체 기간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고요. 그 전체 기간과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수행해야 되는 작업 내역을 제품 백로그라고 정의하고, 스프린트 기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 내역을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제품 백로그를 기반으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쪼갠다고 했고요. 이것을 몇 개로 쪼갤지 정해야 되는데 그 몇 개로 쪼갤지 정하는 것이 스프린트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의 유저 스토리는 스크럼 보드에 기록을 한다고 했고요. 각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스크럼 보드는 스크럼 보드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크럼 보드는요, 작업 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칸반 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스크럼 보드의 형태는 이런 형태의 보드가 되고요. 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 투두를 포스트잇에 이렇게 다 붙이게 되고요. 이 중에서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일, 이 doing이죠, 을 이 포스트잇에 옮깁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서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미 완료된 일이 생길 거고요. 그것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동되면 특정 기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고 현재 완료된 일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황판, 즉 스크럼 보드라는 개념입니다. 스크럼 보드의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to-do, doing, done, 이 세 가지 상태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 스크럼 보드의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통해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그런 것이 스크럼의 스크럼 실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스크럼에 5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스프린트고요. 스프린트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주에서 2주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고 관리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가 IT 프로젝트에서 적절하고요.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개발팀은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정한 대상을 개발한다. 스프린트 내에서는 스프린트 계획, 1일 스크럼, 스프린트 리뷰, 해고 등으로 제품 개발을 수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스프린트 계획 수립입니다.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미팅이고요. 제품 백로그로부터 스프린트에 할당된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하고 스프린트 계획 시에 스프린트 백로그에 따라서 실제 업무량을 산정하고 할당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일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이고요. 데일리 스크럼은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서 개발팀 전원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미팅입니다. 시간은 아주 짧은 15분 동안의 미팅을 수행하면서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스프린트 리뷰라고 하는 것은요, 스프린트가 종료되기 전에 제품 관계자를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시연하는 것을 스프린트 리뷰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백로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요. 제품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을 제품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회고는 스프린트 리뷰 이후에 수행하는 행위로 실시한 스프린트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프린트입니다. 스프린트는 스크럼에서 정의하는 1에서 4주 정도의 프로젝트 관리 주기라고 스프린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스프린트 및 스프린트 백로그는 해당 스프린트에서 해야 할 작업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전에 제품 백로그를 중에서 이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즉 스프린트 1에서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리 1이 해당되고요. 스프린트 2 같은 경우는 제품 백로그의 스토리 2, 스프린트 N일 경우 스토리 5가 이렇게 구성되고요. 스프린트에서 하나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스프린트 백로그는 제품 백로그에서 해당 스프린트 기간에 수행해야 될 작업 리스트를 뽑아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 스프린트 백로그는 사용자 스토리들로 구성이 되고요. 사용자 스토리는 고객이 제품을 통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관점의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제품의 주요 기능이자 주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스프린트는 대략 1에서 4주 사이가 적당하다. 주로 2주 정도에 수행해야 되는 볼륨을 정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계획입니다.
스크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 활동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요, 프로젝트 오너와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고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수행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오너는 고객과 협의한 또는 분석한 제품 백로그를 가지고 회의를 실시하고요. 제품 백로그로부터 해당 스프린트에서 할당된 스프린트 백로그를 노출한다고 했죠. 이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도 검토하고요. 스토리 포인트라는 작업 양이 되죠. 해당 스토리가 뭐 하루 걸릴 양인지 뭐 3맨데이 걸릴 양인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 포인트를 지정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다양한 플래닝 포카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회의 때는 스프린트 백로그와 kanban 보드를 통해서 1일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한 일과 해야 할 일과 한 일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 파악을 위한 투두에 대한 리스트를 정하는 것이 스프린트 계획 회의이고요. 이것은 스프린트 백로그를 구체화한다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일리 스크럼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스포츠에서 작전 회의와 같고요. 스프린트가 시작하면 실행해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1일 스크럼 회의는요, 매일매일 수행하는 회의고요. 아주 길지 않은 시간, 즉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회의를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시스템에 기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 팀원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팀원과 팀원 간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개발자가 주로 하는 내용은 뒤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수행한 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장애물, 방해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팀원들 간에 서로 질문을 던지고 상황을 공유하고 이런 미팅을 1일 스크럼 회의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말 그대로 스탠드업으로 서서 진행하는 데일리 스크럼의 한 장면이죠. 각자가 편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현재의 어떤 그 작업에 대한 상황을 개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일일 스크럼은 개발팀 전원에 대한 활동을 매일매일 공유하는 회의이고요.
XP 방법론에서도 1일 회의가 있고요. 이는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린트의 현재 상태와 계획을 업데이트 하고요. 데일리 스크럼의 목표는 스프린트의 목표를 진행해서 상황을 서로 검토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표고요. 개발자들이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미팅을 제거해서 개발에 방해되는 요인을 확인해서 없애주는 것이 마지막에 세 번째 목표고요. 마지막으로는 빠른 의사결정이 강화되고 촉진돼서 개발팀의 견문을 높여주는 것이 데일리 스크럼의 목표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분 정도의 타임박스 설정에서 짧게 진행해야 되고요.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은 시간에 매일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가 회의를 촉진하고요. 스크럼 팀 전원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할 예정인가, 그리고 방해 요소는 이 세 가지 초점만 얘기하고요. 나머지 주제나 아니면은 세부 논의사항이 필요한 것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1일 스크럼의 주제는 좀 반복되긴 하지만 어제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개인이 돌아가면서 짧게 이야기한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전체 시간이요. 이게 특징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의 이슈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는 걸까? 두 번째, 굳이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해야 되나? 원격 회의로 하면 안 되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엑셀 작업을 내용 기록하면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개발 팀원들,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내용은 대면 의사소통과 비대면 의사소통의 비교입니다. 비대면 의사소통일 경우에는요, 텍스트를 활용한 문서 커뮤니케이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비동기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상호 액션 리액션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리고 텍스트로 적기 때문에 어느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반면에 대면 의사소통은 음성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하는 소통이라 약간 편하고 익숙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기가 좀 쉽고요. 또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빨리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지 답이 안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액션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반응을 바로 인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비교를 하니 대면 의사소통이 약간 조금 더 편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를 좀 얻기도 쉽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좀 가능해서 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를 스크럼에서는 대면 회의 방식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스크럼과 칸반입니다. 스크럼 계획 회의 때 선정된 투두, 스프린트 백로그 리스트는요, 칸반보드를 통해서 이를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 다 수행한 일을 일을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다고 했죠. 칸반보드에서는 스크럼 보드에서는요, 이러한 그 칸반 보드를 스프린트마다 따로 돌립니다. 결국 전체 백로그, 제품 백로그에서 해당 스크럼에서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할 투두 리스트를 뽑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두인과 돈에 대한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스크럼 스프린트의 마지막 날에는 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다 없앤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프린트가 끝나면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합니다. 이런 것이 스크럼과 칸반보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스프린트에 대한 상황판이 칸반보드를 기본적으로 칸반보드에서 관리하는 기법을 다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는 짧은 개발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너무 적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끊어지기보다는요, 연속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부러 그 2주나 또는 아니면은 뭐 4주 이런 기간을 스프린트 기간을 딱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업을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프린트에서는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작업의 개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작업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WIP 리미트라는 작업에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한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제한을 합니다. 이 예는 WIP의 리미트가 3인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 워크가 3개 이상은 넘지를 않게 됩니다. 이렇게 스프린트에서는 작업의 집중을 위해서 WIP를 제한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흐름의 시각화입니다. 워크 플로우 비주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칸반 보드의 형태이긴 한데요. 칸반을 통해서 개발팀원은 전체 작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칸반에서는 작업량과 우선순위, 역할, 반복 등은 필요하진 않고요. 작업의 흐름의 상황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칸반에서는 이렇게 분야별로 작업을 쪼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백로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지금 이 작업들에서 리뷰를 해서 바꾼 작업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경이 다 승인된 작업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작업이 뭔가 합쳐진 이러한 합쳐진 작업 백로그들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업데이트된 리스트들을 구분해서 작업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별로 진행되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과 진행이 완료된 작업들을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칸반보드의 워크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래닛에서 병목 문제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다수의 작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이 행위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멀티태스킹이 모든 플래닛의 일정을 지연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줍니다.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작업이 한꺼번에 수행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수행하게 이렇게 쪼개다 보면 멀티태스킹 방식은 작업 1은 48주가 걸리고요. 작업 2는 50주가 걸리고 52주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작업을 한꺼번에 집중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요, 작업 P는 20주가 걸리고요, 작업 P2는 28주가 걸리고 P3는 36주가 걸립니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집중하면요, 모든 프로젝트의 일정이 되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수행할 수가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조건 나이트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작업의 대기나 지연이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반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WIP를 제한한다고 한 것이 워크 인 프로세스, 한 프로세스 내에서 또는 그 스프린트 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WIP 리밋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을 칸반을 통해서 제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doing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WIP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그 해당 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형태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WIP 리미트의 개수가 적어지면 해당 워크플로우에 작업을 추가할 수가 없게 되고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 할 때 WIP 개수를 잘 확인을 해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WIP는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제한할 수도 있지만요, 스프린트 내의 작업 단계에 따라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스프린트의 레디 단계에서는 WIP를 8개로 제한할 수가 있고요.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3개, 유저 억셉트 테스트일 때는 작업을 2개로 집중한다라고 해서 각 단위 업무별로 WIP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가 지금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WIP가 변경되는 거죠. 펜딩하는 작업이 지정된 업무는 6개를 할 수 있고요. 분석 업무는 3개 이상 하지 않겠다. 개발 업무는 5개 이상 하지 않겠다. 테스트는 3개 이상 동시에 하지 않겠다.
제품 디플로이는 뭐 5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별로 그 WIP를 제한 및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 WIP가 낮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유휴 시간이 좀 많아져서 생산성이 낮아지고요. 하지만 너무 높이 WIP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동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타스크가 유의가 때문에 작업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즉 일정 지연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당량을 한꺼번에 제한해서 너무 많이 WIP를 지정하지 않아서 작업에 동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은 적정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크럼 실행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프린트 백로그에 유저 스토리를 하이 작업으로 세분화한 다음에 스크럼 보드에 기록하는 것이 스프린트 백로그를 투두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두 리스트에서 정의된 스프린트 백로그는 1일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1일 스크럼은 15분의 타임박스를 정해서 짧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은 시간에 매일 모인다.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가 회의를 촉진을 하고 스크럼 팀 전원이 참석한다. 3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뭐냐? 무엇을 했냐? 오늘 무엇을 할 거냐? 현재 걸림돌이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요. 이것은 모든 개발자가 얘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데일리 스크럼입니다. 작업 흐름의 시각화, 워크플로우 비주얼레이션은 칸반의 핵심이고요.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칸반의 항목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수행하는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두, doing, done의 3가지 이 구분으로 칸반 보드는 구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반에서는요, WIP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를 제한하고요. 이것은 스프린트 내에서 공통적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작업의 업무 단위별로 WIP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상 스크럼 실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